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및 나노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욱 교수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학부를 마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석박통합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 동안 미국 UCLA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했고요. 그리고 2019년 9월부로 다시 영광스럽게도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 및 성균나노과학기술원의 조교수로 임용돼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 동안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아주 늦게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미래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4학년이 되고 나서야 어쩌면 미래에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직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포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고민을 시작했더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러면 이 깨어있는 시간 40%의 시간을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재밌어하는 일, 그리고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엄청 불행한 인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4학년에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치관에 맞는,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먼저 고민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본인이 이런 돈과 명예보다는 윤리를 좀 중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본인이 추구하는 직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뭔가 의무적인 일보다는 좀 재미있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떤 틀 안에서 정해진 일을 하기보다는 자율성이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성취감이나 보람, 그리고 희소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사에 가서 일하기보다는 제가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재미를 느꼈던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돌아봤을 때 대학원 생활 동안에 꼭 여러분들이 좀 추구하고 얻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크게 이렇게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물론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고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직접 디자인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하고 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 성과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없다면은 사실 그 능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대학원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본격적인 사회 생활은 아니지만 어떤 연구실이라는 이런 집단 안에서 뭔가 이런 여러 다양한 동료들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협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실 이 나중에 사회를 나가 직업을 가졌을 때 아주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훈련을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리더십인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뭐 당연히 이제 처음에 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는 이제 후배로서 연구실 이렇게 선배분들한테 많이 배우게 되지만 이제 연차가 지나가면서 뭔가 좀 주제를 어떤 주제 아이디어나 주제를 가지고 작은 팀을 이끌거나 그리고 연구실 동료나 후배들을 좀 도울 기회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작은 이런 팀이라도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가시적인 성과인데요.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회사든 뭐 포스닥 과정이든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사실 아무리 좋은 자기소개서나 아무리 좋은 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이런 본인의 CV를 이렇게 데코레이션 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을 어떤 업무에 투입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앞에 거랑 더해서 논문을 스스로 작성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좀 좋은 논문을 많이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논문을 좀 많이 작성할 수 있었던 게 이 해외 포스닥을 지원했을 때 좀 여러 오퍼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포스닥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 보통 소요 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뭐 컨택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약을 하고 출국을 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본인이 해외 포스닥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한 6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그리고 뭐 학교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는 관심 연구실을 목록을 이렇게 준비해서 컨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컨택이 되면 인터뷰를 화상을 통해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교수 그 연구실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박사학위 중에 연구했던 내용 그리고 연구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좀 성공적으로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비자 발급 문서는 우편으로 받아서 그 이제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거쳐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외 포스닥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사 과정은 뭔가 약간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동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점점 길러 나간다라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면 이제 포스닥 과정은 사실은 이런 능력을 이렇게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 제가 앞에 대학원 생활 동안 꼭 얻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잘 준비를 한다면 포스닥 생활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